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25%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저번 주 말인가요? 그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는 이제 계속해서 횡보 구간으로 가고 있고, 이게 이제 박스권으로 보이지만 잘 보면 이런 식으로 수렴의 과정으로 들어가죠.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여기서 더 빼기는 이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빠른 시일 안에요. 위로 방향성을 잡을 확률을 조금 더 저는 높게 보고 있다 정도로 멘트를 좀 드렸는데, 다행히 어제 오늘 삼성전자도 좀 올라주면서 여기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고 2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코스피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제가 어떤 분이 댓글로 제 방송 보는 것 같다고 그만 좀 하라고 했을 만큼 거의 멘트 드릴 때마다 그냥 어찌됐건 얘는 2000 혹은 121선까지는 터치하러 갈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던 부분은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에요. 코스피에 비해 너무 많은 상승을 보였고, 지금 전고점 구간에서, 그러니까 전고점이자 700포인트 구간에서 사실 조금 상승 피로감이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고요. 오늘도 하루 이틀 동안 여기 보시면 요날 음봉, 요날도 좀 음봉, 그래서 여기를 한 3, 4일 정도 안에 좀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코스닥이 어느 정도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저희 리딩반 매매 복귀도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좀 지수가 내릴 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좀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고 정리한 경향도 좀 있었습니다. 이건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어찌됐건 얘도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놓고 위아래로 계속 흔들죠. 그러니까 지금 아래로는 빼기가 힘들다고 보니까 뚫긴 뚫을 건데 계속해서 흔들어 대다가 결국은 코스닥도 700포인트를 뚫어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면 대응은 해야겠죠. 다만 어찌됐건 여기서 하루 정도 이렇게 양봉 하나 뽑아낸다고 해서 이거는 뚫고 안착했어 라고 보지 마시고요.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런 관점을 가진다고 하면 뚫고 나서 지지받고 돌릴 때 있죠. 이때 뭔가 좀 포지션을 확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좀 확인을 하는 거죠. 뚫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뚫을 때, 그러니까 전 고점을 뚫을 때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뚫고 나서 날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뚫고 나서 눌렸다가 돌아 나갈 때 있죠. 이거 확인하고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파 매매도 눌림 매매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시장가로 여기 뚫을 때 같이 돌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 혹은 주변에 이제 같은 저랑 같이 이제 주식하시는 선후배분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진짜 굉장히 어려운 매매입니다. 이 돌파 매매, 같이 뚫어주는 이 돌파 매매가요. 자금력도 좀 있어야 승률도 잘 나오고요. 아무튼 시장도 마찬가지로 뚫는다고 해서 좋게 뚫었다고 보지 마시고, 뚫은 다음에 잘 이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뚫었다고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저희 오늘 리딩반 매매한 거 일단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시간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일단 네페스, 그러니까 네페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페스를 저희가 요날 종가 베팅이 들어갔습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이 가격대에는 거의 깨지 않죠. 한 28,000원 부근, 요 가격대에는 계속해서 깨지 않는 모습, 거기다가
저점도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 그러다가 이날 한 7.5%대의 양봉이, 장대 양봉이 하나 출현을 했습니다. 이 네페스라는 종목에 비하면 한 10% 근방이 나오면 이 종목에서는 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틀 눌림 나오고 양봉을 하나 세웠기 때문에 하루 눌렸다 다시 가더라도 저는 조금 이렇게 가는 모습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의 화웨이 제재가 뭐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의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좀 대두가 되면서 가는 그림으로 사실 저도 이제 봤는데, 저희가 요날 이제 종가 베팅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날 눌림을 버티고 요날 이렇게 다시 돌아 나가는 과정에서 하루 정도 뭐 이렇게 또 눌림 나왔다가 뭐 많이 나오면 이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사실 가는 모습을 생각을 했는데, 어제 요날하고 오늘 시가 개파락해서 음봉 떨어지고, 오늘도 이제 어제 미국장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장도 오전장에 갭이 좀 뜨면서 네페스도 한 2.61% 떴는데 쭉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수한 가격에 그냥 일단은 정리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비중도 좀 많이 있었고,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갭 띄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뭐 2, 3일간의 어떤 시장의 흐름으로 보아 밀면 반등 나오고 밀면 반등 나오고 밀면 반등 나오고 뭐 이랬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세게 나올 수 있음을 알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확률, 그 작은 확률이지만 내 생각이 빗나갔을 때 내가 가져가야 할 리스크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저희 리딩반도 비중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손실 보지 않는 좀 안전한 리스크 관리가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네페스는 본전 매수가에 정리를 하고 비중을 좀 만들어 놨고, 현금을. 거기다가 또 하나가, 저희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주들이 오전에 폭락이 나왔죠. 정말 투매 수준으로 전부 다 폭락이 나왔고, 얘네를 손절하는 선택보다는 일단은 수익을 빠르게 기대할 수 없는 종목들을 정리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을 뭐 이렇게 추가 매수 혹은 좀 어떻게 대응할지, 어찌됐건 내가 가진 비중 안에서 시나리오를 짜고 전략을 짜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가 매수를 하든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다른 탄력적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든 어찌됐건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금 확보 차원에서 네페스도 그렇고 남선알루미늄도 좀 잘 가지고 있었고, 웬만하면 오르리라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매매하다 보면 오를 거 알면서도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를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오를 걸 안다라는 게 내가 뭐 100% 확신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80% 이상 상당히 높은 확률로 얘가 홀딩하면 오를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절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 좀 주식 초보 혹은 접하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 뭐 이제 트레이딩,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이제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알면서도 대응을 하고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가 어떤 예를 들어 99% 확신을 했다고 해도 이 1%의 실패 확률에 내가 걸려 들어가서 뭐 뭔가 좀 계좌에 큰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99%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1% 때문에 수익을 포기하는 일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 관리고요. 네페스는 사실 잘 정리했다라고 오전에 생각했는데, 남선알루미늄은 뭐 이제 시장 영향을 과하게 받는 종목도 아니고 어찌됐건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봤지만, 일단은 현금 확보 차원에서 왜냐면 또 뭔가 계좌에 오전에 이제 코로나주 투매가 나오면서 계좌에 좀 손실나는 종목들이 많이 찍힐 때
내가 뭐 타 종목까지 같이 해서 비중이 좀 많이 실려 있는 상태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월한 대응을 위해서 두 종목은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남선 알루미늄도 매수가에 딱 정리를 했습니다. 매수가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넥스트아이라는 종목이고요. 얘는 저희가 참 오래 가지고 있었죠. 얘도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제 뭐 기준봉을 세워놓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합니다. 제가 뭐 한 1, 2주 전에 참 즐겨 했었던 바닥에서 1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 종목들, 그리고 그러니까 기준봉을 세우면서 1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121선을 뚫어준 다음에 웬만하면 121선을 안 깨는 흐름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뭐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폭락장에서 진바닥이 확인되고 나서 나오는 반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닥 찍고 121선을 강한 흐름으로 돌파한 후에 121선에 안착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어떤 이평선들의 배열을 만들어가는 흐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타이도 뽑고 눌렸다가 다시 뽑아낼 확률이 높다고 좀 보고 있었고요. 얘를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얘를 한 번 수익을 내고 이때 다시 들어갔네요. 이때 갖고 7일 이날입니다. 박스권 돌파를 예상을 하고 여기서 한번 이제 익절을 하고 나서 박스권 돌파 후 안착의 개념으로 보고 여기서 이렇게 좀 바로 가는 흐름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이 주가 레벨에서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레벨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는 뭐 흐름이 참 좋다고 봤습니다. 돌파해 놓고 여기 박스권 상단 잘 지지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어쨌든 얘도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 혹은 시진핑 방문 기대감이 좀 재료기 때문에,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 강경화 장관이 시진핑이 올 상반기 안으로 방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늦어질 거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좀 악재로 돼서 살짝 좀 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21세 참 이런 거 보면 요즘에 이런 것도 하나의 트렌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쁘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갈 자리에서 가는 경우보다는 조금 트릭을 많이 쓰고 가는 패턴이 요즘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달라붙어 있는 종목들에서 나타나는 유형인데, 지금은 사실 어떤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죠. 뭐 공매도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밑으로도 빼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런 트릭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트릭들은 장세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그 장세마다 나오는 그 빈도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좀 종목들이 지켜줄 때 잘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는 장세가 있는 반면에 꼭 무조건 깨고 간다라거나 뭐 그런 장세가 또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조금 그 종목들의 핸들링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11선 딱 닫고 반등이 나오면 좋죠. 근데 오늘도 보면 21선 살짝 깨놓고 이런 자리들이 뭐 손절 많이 할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오늘 오전에 아무튼 매수한 거를 오늘 슈팅이 시원하게 잘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절반 이렇게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딩반은 오늘 넥스트아 익절, 남선이랑 네페스는 매수가에 손절이 아니라 매도를 했는데, 이제 수수료 감안하면 뭐 남선 같은 경우는 한옥가 윈가에서 매도가 드렸고, 아무튼 네페스도 그랬는데 그냥 저도 뭐 귀찮으니까 수수료 손절이라고 보고 본절 혹은 수수료 손절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던 SK 바이오랜드가 오늘 뭐 정말 또 한 번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어제 제가 SK 바이오랜드 오랜만에 상따를 좀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대응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저도 멘탈이 좀 오전에 나갔어가지고, 사실, 코로나주 전체적으로 투매가 없었다면 아마 저도 이 SK 바이오랜드를 조금 더 대응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워낙에 볼 종목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잘 대응이 안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제가 이제 상따를 조금 했고요. 오전 눌림에서 조금 더 샀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절반 정도 손절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오늘 적어도 여기까지는 좀 가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물량을 좀 많이 샀죠. 많이 사서 반등 나올 때 여기서는 이제 익절을 했고, 눌렸다가 여기서 나머지 물량, 그러니까 여기서 다 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고 절반은 손절 때리고요. 여기서 물량을 좀 많이 샀습니다. 여기서 산 것보다 훨씬 더 좀 물량을 많이 샀고, 여기서 절반 정도 팔고 눌렸다가 다시 갈 때 여기서 아마 전량 매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눌림에 사서 다시 익절, 여기는 뭐 그냥 뭐 스케일 정도로 여기랑 그러니까 뭐 여기랑 여기는 뭐 그냥 짧게 그냥 스케일 매매 정도로 매매를 하고 나왔고, 이제 오후장에 이제 횡보할 때 이렇게 이제 수렴의 구간에서 호가창도 제가 다 보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래도 워낙 좀 고가권이었기 때문에 한 템포 더 밀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모은 물량을 여기서 일단 손절 쳤어요. 추세가 꺾여서. 그러다가 여기서 사서 익절하고 여기서 사서 익절하고, 오후에 조금 물량을 많이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상한가 1일차고 또 좀 이미 많이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종배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여기서 조금 사고 뭐 여기서 좀 많이 모았죠. 그래서 시간에 보니까는 뭐 한 2% 가까이 일단 떴는데, 뭐 내일 아마도 수익을 좀 내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네요. 일단 그 최근에 제가 왜 이거 일지를 보여드렸냐면, 최근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의 어떤 트렌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뭔가 거래 대금이 오히려 적게 터진 종목들이 상한가 닫고 나서 갭도 잘 띄우고 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먹을 구간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라고 말하는 거래 대금도 빵빵하게 실리고요. 뭐 3천억, 5천억, 요즘 같으면은 그 정도 되죠. 옛날 같으면은 1, 2천억 정도만 돼도 주도주라고 했는데, 요즘은 주도주라고 하려면은 뭐 오늘 SK 바이오랜드도 1조 8천억이 실린 것처럼 아무튼 뭐 한 3, 4천억, 5천억 이상 이렇게 실리면서 상한가 간 종목들이 그 다음날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시가가 오늘 0.39니까요. 어렵게 상따해 놓고 먹을 거 하나도 없었죠. 거기다가 시가에서 바로 먹을 자리 준 게 아니라 한번 눌렀다가 또 갔고요. 아무튼 조금 요즘에 트렌드, 그러니까 상한가 1일차의 트렌드가 좀 약간 이런 게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내가 이제 상한가에 예를 들어 홀딩을 했는데 다음날 갭이 안 뜬다거나 오전 눌림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뭐 그런 거, 그냥 저 같은 트레이더는 이렇게 대응을 한다 정도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고, 오늘 아무튼 코로나 관련주들은 엄청 밀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SK 케미칼은 굳이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SK 바이오랜드 따라다니기 때문에 2등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AB 프로바이오라는 종목이 어제 미국장을 폭등시켰던 모더나라는 기업의 창립 멤버 출신을 사회이사로 뭐 영입했다고 하니까 재료 자체는 상당히 좀 투심을 자극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괴질 관련주인 조화제약이 2일차 눌림 정도에 있고, 얘는 아마 음봉 하나 정도 뭐 이렇게 더 떨어졌다가 5천원 구간에서 뭐 반등 한 번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명문제약, 뭐 제일약품, 그러니까 다른 좀 타 코로나 관련주들에 비해서 오히려 또 괴질 관련이나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들은 오늘 그러니까 오전에 낙폭을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 보면. 근데 이쪽 애들은 그다지 뭐 반등이 좀 많이 나오지 않고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일단 제일약품을 예로 들면 낙폭과대에 의한 뭐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시간에서도 좀 더 밀렸고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 가격대를 보고 있긴 해요. 3만 뭐 6,600원 여기 이렇게 저항이었던 구간이었고, 이제 기준선 있고, 아마 내일 되면 이제 5일선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깨고 시작할 거고요. 11선이나 뭐 그 5일선이나 11선 사이 안에서 거기다 뭐 기준선 닫고, 그래서 이런 포인트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 구간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테마에서 상승률과 뭐 끼로만 봤을 때 혼자 투상을 갔기 때문에 얘를 저는 일단 좀 공략 대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제일약품까지인가 하고 HTS가 조금 버벅거려서 뭐 껐다 키고 뭐 하면서 녹화를 잠깐 중단했다가 끝까지 마치고 딱 봤는데 녹화를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멘탈이 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디까지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 보니까 아무튼 제일약품까지 하고 녹화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멘탈 부여잡고 다시 이어나가 볼게요. 일단 그 다음에 알테오제는 뭐 제가 이음봉만 나와라 이음봉만 나와라 하면서 여기서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저랑 좀 사대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너는 그냥 내가 보내주겠다. 굳이 한번 내가 기다리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지. 어설프게 또 따라잡았다가 보면은 항상 또 고점에 물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러다가 한번 또 오버슈팅 하나 뽑고 마무리 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워서요.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부담스럽죠. 근데 찔끔찔끔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마무리는 오버슈팅으로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서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제 뭐 저번 주 2차 전지 전기차 섹터가 좀 잘 상승이 있었고, 좀 쉬고 에코프로비에 뭐 코스모 애들 어제 좋았죠. 오늘은 삼화전기가 좀 다시 상승 순환매가 이 안에서도 또 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폭락 나왔을 당시에도 그렇고 뭐 IT 반도체 뭐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5G 문화 콘텐츠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을 놓고 뭐 이제 어떤 섹터가 앞으로 이제 폭락장이 끝나고 회복이 됐을 때 가장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뭐 대장 섹터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대화들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그러니까 폭락장 바닥 찍고 회복할 때는 참 힘을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덜 썼던 섹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결국의 승자는 웬만한 뭐 IT 반도체 섹터보다 얘네들이 훨씬 더 이미 폭락 나오기 전에 전고점까지 넘겨놨으니까 이래서 승부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봐야 될 섹터고요. 그다음에 오늘 원격 쪽에서 뭐 유비케어랑 비트컴퓨터가 비트컴퓨터가 끼가 너무 좋네요. 근데 아무튼 반등이 나왔는데요, 장중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월요일 방송인가요? 어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금 파동도 많이 나왔고 고가권이라서
매매하기에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좀 이제 좀 조심하거나 상당한 조정, 큰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좀 차분히 보고 있고요. 따라서 매수할 생각은 좀 들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주 중에 지금 뭐 다른 종목들은 투매 후에 회복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톱텍이 거의 어제 뭐 거의가 아니라 어제 종가까지 회복을 시켜놓고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두 종목이 상당 부분 회복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흐름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수소차 뭐 풍국주정 박스권 넘겨놓고 일단은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풍국주정 말고도 뭐 유니크라든지 대여부품 이런 애들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긴 했습니다. 오수의 EMS 얘도 박스권 고점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시장에 뭐 한 2200여 개 종목들이 있는데 뭐 특히나 테마주 단기 매매 수익 매매 하시려면 뭐 공부 많이 하셔서 종목만 들어도 얘가 어떤 테마에 있는 앤지 어떤 뉴스를 가지고 있는 앤지 대충 그래도 아셔야 매매할 때 상당히 좀 도움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름 관련주 파세코 신일전자는 오늘 움직였는데 위닉스는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어요. 얘도 근데 여기 좀 넘기면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한 번 정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도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진카를 다시 이제 좀 떠들떠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번 이제 매매를 한진카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익절하고 나온 게 요 캔들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폭락이 나왔죠. 어느 구간에서 하방 경직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었고요. 여기서는 뭐 매매를 안 했습니다. 아무튼 요날 이렇게 익절하고 나왔고 지금 요 정도 박스권 안에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점도 좀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먹을 구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참 안 보다가 그 다음에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초록뱀일 것 같은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뭐 이제 DPC랑 초록뱀이랑 얘네들이 같이 뭐 어찌됐건 이제 BTS 관련주, 빅히텐터 상장 관련주에 대한 기대도 있는 상황이었고 DPC보다 초록뱀이 차트도 훨씬 좀 뭔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최근에는 그랬거든요. 만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요거 누가 봐도 차트가 너무 예뻐서 이 박스권 돌파를 예상을 하는 이런 양봉을 기대하면서 좀 많이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종가 베팅으로는 진짜 많이 사셨을 것 같거든요. 그냥 딱 종가 베팅 하기 괜찮은 모습으로 캔들이 딱 형성이 되었어요. 와 근데 진짜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양아치 같이 오늘 장 끝나고 아무튼 500억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는데 공시가 됐는데 그래서 시간에 하한가 들어갔고요. 뭐 유중으로 무슨 하한가까지 가나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규모 자체가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500억이라서 좀 사이즈가 크긴 합니다. 일단 뭐 지금으로서는 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뭐 전략을 짤 수 있는 방안이 없고요. 뭐 내일 시가와 오전 뭐 한 9시 한 5분 아무튼 시가 형성되고 한 5분 10분 동안의 흐름 정도 안에서 이걸 보고 좀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됐건 뭐 그냥 내일 손절해야지 뭐 혹은 뭐 그냥 모르겠다 언젠간 올라오겠지 그냥 뭐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들은 전략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찌됐건 내일 적당한 구간 안에서 저점을 잘 잡아서 추매 후 반등 시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짜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도 다행인 건 얘가 평소에 거래가 완전히 없는 종목이 아니라서 거래가 좀 있는 종목이라서 내일 아마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은 어떤 구간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개인들이 좀 물려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추매후 본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또 좀 세게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추매 후에 어떤 구간에서 추매 후에 진짜 손실폭을 최대한 줄이는 수준에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빠져나오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부디 내일 뭐 좀 시가가 시장이라도 좀 좋게 되면 시가도 좀 영향을 받아서 좀 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기대해보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대북주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난티 같은 경우는 워낙 제가 언급도 많이 드렸고 얘는 10,000원을 웬만하면 지켜줄 건데 10,000원을 깨면 저는 대응 라인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날 뭐 살짝 9,870원까지 깨긴 했는데 뭐 요거 그냥 깨자마자 뭐 손절 대응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천천히 흐름 지켜보다가 완전히 뭐 10,000원 깨고 흐름을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찌됐건 10,000원을 또 다시 지켜주는 모습이죠. 대북주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을 계속 하다가 이 이상은 떨어뜨리긴 힘들어. 이제는 조금 그래도 유지는 시켜놓을 거야 라고 하는 시그널들은 보이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끌다가 재료가 하나가 좀 나와주면 그때 급등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